오늘은 춤을 추는 혈압, 아니면 들쑥날쑥 널뛰기를 하는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혈압을 쟀을 때 어떤 때는 정상 수치 120에 70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경우에는 170에 95 이런 식으로 혈압이 들쑥날쑥한 경우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이 20%에서 40%의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의사를 볼 때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자기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검사를 해서 질병이 있지 않을까 긴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혈압이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이제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집에서는 정상이고 병원에서는 항상 높은 사람들, 그게 20%에서 40%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그 집에서도 정상이고 병원에서도 정상인 사람들과 병원에서만 높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특별히 합병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혀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한 임상 통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집에서와 병원에서 항상 정상인 사람들보다는 약간 문제가 좀 더 있다. 물론 집에서도 높고 병원에서도 높은 사람들보다는 좋지만 병원에서만이라도 높은 사람들이 항상 낮은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보다는 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많은 의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분류는 어떤 분류가 있냐면 병원에 왔을 때 120에 70 이런 식으로 정상이었는데 어떤 때는 170이었다가 어떤 때는 130이었다. 또 어떤 때는 160이었다. 막 이렇게 들쑥날쑥 병원에서도 들쑥날쑥하고 집에서도 굉장히 들쑥날쑥한 널뛰기를 하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제가 병원에서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 관리와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제일 좋은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anxiety 이렇게 불안감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와이프랑 싸웠든지 의사가 검사를 어떤 걸 했는데 암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번에 왔을 때 막 너무 긴장을 했고 다음에는 다 괜찮다고 해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고 해서 들쑥날쑥거리는 수도 있는 것이 제일 육체적으로는 좋은 거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 이모션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꼭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편한 마음에서도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기전을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혈압을 우리 몸 신체가 한 실린더, 이런 물병의 실린더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몸이 한 실린더 같이 이런 통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혈액은 물이 액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병으로 보자면 물의 압력을 재는 것과 우리 혈액 액체의 압력을 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가지
고혈압에서 짜게 먹으면 아니면 몸이 붓는 부종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요만큼의 수분을 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짜게 먹었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혈액 내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나트륨 농도는 항상 우리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몸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을 퍼 부으면 먹어가지고 소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피로 들어가면 그러면 짜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몸에서 수분을 이 안에 넣습니다. 물을 다시 흡수를 해서 그러면 물과 소금물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소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더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짜게 먹은 후에 뭐 친구들하고 회식을 하고 뭐 며칠 동안 뭐 3, 4일 계속 외식을 했더니 혈압이 좀 올랐다. 자, 그러면은 이 수분이 그러니까 짠 것 때문에 혈액의 용량이 좀 높아져서 그런 건데요. 물론 보통 사람들 살이 안 찌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다고 해도 2, 3일 안에 다시 나트륨을 다시 배설을 해서 콩팥이 배설을 해서 나가게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만하신 분은 그나마만 해도 이 혈관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있는 상태에서 짜게 먹으면 그것을 바로 내리는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한참 올랐다가 며칠이 지나면 또 내려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 이런 케이스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짜게 드시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해서 항상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65세 넘으신 노인분들에 좀 많이 해당을 하는 얘기인데요. 자, 혈압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게 몸이지만 이 몸 안에서 우리가 혈관을 본다고 하면 이게 몸이 아니라 만약에 혈관이다. 그러면 피가 올라가는 그런 혈관인데 압력이 요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물이 차서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이 혈관이 약간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내려오죠. 물풍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풍선이 흔드는 그 풍선 자체가 흐물흐물 하니까 풍선에 물을 이렇게 딱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밑에가 뽕 하면서 이 압력이 내려오겠죠. 물풍선에서 내가 잡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식으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 혈관이 일라스틱하다고 해서 약간 딱딱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연세를 드시면서 동맥경화증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혈관이 딱딱해지면 물이 오르면 바로 이게 팽창을 못하니까 바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만큼 그러니까 혈액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혈압도 따라 올라간다. 그럼 아까처럼 짜게 먹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환자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다른 의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 물론 다른 기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짜게 먹지 말라. 자 여기 딱딱하게 그래 혈관이 딱딱해진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확 올라갔다가 물이 빠지면 확 내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다른 데에서 자극이 와서도 이 오름고 내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혈관이 있다면 혈관 안에 석회질이 해서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 압력을 우리가 물 파이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 파이프에서 물이 막 펌프로 뿜어내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막히면 여기는 압력이 올라가고 막힌 다음부터는 압력이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쪽 저쪽 쭉 몸에서 계속 껴있으면 혈압이
많이 오르는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혈압을 쟀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오면서 이 근처에서 막히게 되면 이쪽은 혈압이 높고 이쪽은 혈압이 낮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압 전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막히거나 딱딱해졌다 하면은 주위에 따른 어떤 일, 뭐 짜게 먹었거나 수분이 많이 들어왔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혈압을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죠. 이 딱딱하니까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똑같은 그 environment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낮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을 가지고 나는 혈압이 오늘은 120, 저번에 뭐 내일 모레는 170, 그리고 160, 150, 3, 4일도 있다 또 120 됐다가 그 다음에 또 170 됐다 이렇게 하면 이 혈관이 딱딱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말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혈관을 다 뚫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사선도 많이 쬐면 안 되니까 뭐를 하냐면 초음파로 혈관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쉽게 초음파는 깊은 장기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면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혈관을 잘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크고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혈관이 경동맥. 그래서 경동맥을 봐서 경동맥이 막혔는지 이런 거를 보는데요. 지금 메디케어나 이런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뭐 어지럽거나 이럴 때만 검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혈압이 너무 들쑥날쑥하면 이것을 경동맥을 봄으로써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많이 와 있으면 다른 부위도 그렇고 그러면은 심장 혈관도 많이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뇌혈관에도 다른 미세 뇌혈관도 좀 같이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들쑥날쑥하는 혈압이 그 혈압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한 것을 왜 이렇게 말하냐? 증거가 어딨냐? 자, 증거가 2015년 7월에 내과 학회지에서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지는 벌써 6년, 7년이 됐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 많은 의사들이 의대를 공부를 하고 배우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가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거가 이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맹목적으로 외우는 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면 뭐 여기에서는 170이었고 와이코트 신드롬이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대에서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7년, 5년 전 정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2년 전에 작년에 2015년에 내과 학회지 7월호에 여기에 대한 임상 실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15mmmercury 그러니까 만약에 130이었다. 그러면 145를 왔다 갔다 이상 이런 식으로 15가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증이나 중증의 심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증가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의 문제도 있지만 뇌 혈관,
결과적으로 똑같은 혈관인데 위치만 마르죠.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큰 스트로크가 올 확률이 혈압이 항상 일정한 사람보다 40%가 더 높더라 하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의사들이 예전부터 생각했으면 이제 뻔히 알 수 있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혈압을 재보시고 항상 이게 들쑥날쑥하면 자신의 의사에게 내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동맥을 조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간암 검사도 뭐 건강검진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끔가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초음파를 하는데 간에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발견됐다. 자, 그랬는데 혈압이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경동맥을 했더니 여기가 좀 막혔다. 나이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막혔다. 들쑥날쑥한 혈압. 자, 세 개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재봤더니 콜레스테롤은 약을 줄 레벨은 아니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세 가지를 생각을 안 한 의사나 예전에 같았으면 콜레스테롤만 생각을 하면 이 약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뭐 보더라인이다. 그럼 당연히 콜레스테롤 약을 줘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이제 처방을 하다 보면 항상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뭐 몸에 안 좋다는데, 간에 안 좋다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그거 간에 안 좋아요. 간에 안 좋아요. 그래도 드세요. 자, 간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에 100%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주면 2달 있다가 간 검사를 항상 하게 됩니다. 피검사로 간 수치 검사를 해서 정상이면 그대로 가는 거고 간 수치가 올라가면 그 약을 좀 줄이든지 스탑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데 왜 주냐? 자, 여러분 그 미국에서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차에 쳐서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차에 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차는 자기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총보다 더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 무기를 가지고 10살짜리 애를 쳐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차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거를 가지고 왜 차 운전을 합니까? 자, 거기에 대한 혜택이 많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센스를 줘서 운전면허증이라는 걸 줘서 그 스킬이 넘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증을 주는 거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술 먹지 말고 텍스팅 하지 말고 하면서 운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처방전도 똑같습니다. 처방전을 주는 사람은 의사뿐이고 의사는 그런 것을 모두 다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이해를 했고 그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으니까 그 약을 준 거지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나쁜 점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설명을 해주지만 자, 약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몇 페이지씩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그 몇 페이지씩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걸 다 읽어보면 먹을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 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명 연장이 안 되죠. 자, 보통 우리가 약을 안 먹고 의료 서비스를 하나도 안 받고 세상의 현대 문명의 베네핏을 안 받을 때 평균 수명이 4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3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50에 돌아가시는 분 있고 60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평균이 40인데
그런 혜택을 안 받고 40에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이런 혜택을 사이드 이펙트를 조심해서 하면서 70, 80까지 살 거냐. 요즘은 100세 시대죠. 100세까지는 뭐 평균은 안 됐지만 그렇게 내가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그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약을 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제약회사는 변호사들 때문에 모든 사이드 이펙트를 다 적어놓고 자기 발뺌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고, 나중에 그거 있으면 우리는 적어놨지 않냐, 왜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들의 싸움뿐이죠. 그렇지만 환자한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혜택과 베네핏과 리스크, 위험성과 혜택을 봤을 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는 거니까 그거를 약을 먹고, 그런데 자기가 약을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 바로 끊고 의사와 다시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제가 오늘 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자꾸 사이드로 이제 빠진 거는 지금 항상 제 환자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한 사람을 그럼 요거 해보자. 간 검사 예전에 한 거 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좋은데 이게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작용을 말을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혈압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간추려서 혈압이 들쑥날쑥 하는데 항상 병원에서만 좀 오르고 집에서는 항상 낮은 분은 와이코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긴장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혈압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래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병원이나 집에서나 항상 같은 위치에서, 환경에서 너무 들쑥날쑥할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자신의 의사를 찾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동맥경화증에 대한 검사를 꼭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